자,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본다고 가정하죠. 밤하늘에는 딱 두 개의 별만이 존재하는데 각각 별 A, 별 B라고 해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별 A와 별 B는 정확히 1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별 A와 별 B 사이의 거리도 정확히 1000광년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정삼각형의 모양으로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서 별 A를 한번 비추고 끕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에 걸쳐 몸을 회전시켜서 별 A의 오른쪽으로 1000광년 떨어진 별 B를 다시 조준해서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고 끕니다. 과연 우리 눈에는 이 레이저가 어떻게 보일까요? 2000년 뒤에 별 A가 반짝하고 빛이 보이고 정확히 2년 뒤에 별 B의 레이저 빛이 보이겠죠? 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이 광속 이상으로 이동할 순 없으니까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우선은 레이저의 이동 속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별 A와 별 B 사이에 완벽한 평면의 벽을 세워놓고 똑같이 별 A에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레이저를 끄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2년의 시간에 걸쳐 몸을 회전시켜서 별 B를 비춥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광선이 별 A와 별 B 사이의 거리 1000광년을 2년 안에 모두 이동하게 되겠죠. 반드시 별 A가 처음 빛난 순간부터 2년 뒤에 별 B가 빛나야만 하니까요. 따라서 이 광선은 반드시 초광속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1000광년의 거리를 2년 안에 이동해야만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이 초광속으로 움직이는 광선은 어떻게 보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자, 이제 한번 직접 살펴볼까요? 정말 재밌게도 완전히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죠? 정답은 광선은 약 1732년 뒤에 A별과 B별의 사이 P지점에서 번쩍하고 빛나고 광선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A별과 B별로 동시에 날아가게 된다 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심지어 P지점에서 A별로 이동하는 광선은 먼저 비추었던 A별이 빛나기도 전에 P지점에서 빛나기 시작해서 A별로 역행하게 될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광선이 나타나기 전에 손자 광선이 나타나 할아버지에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따라 하나의 광선이 두 개의 광선으로 찢어지며 각각 별도로 A별과 B별로 날아가야만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래야만 그 어떤 모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생성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런 현상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광속이 곧 과거로의 역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로의 역행은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 발생하는 인과율의 위반이라는 중대한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도 관측할 수 있는 물리현상이고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 발생한 것도 아니며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물리적 현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성 이론과 인과율을 명확하게 지켜서 발생한 현상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이 쌍생성 사건은 세 가지의 큰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레이저 포인터와 A별과 B별 간의 거리 차이. 두 번째는 레이저는 광속 이상의 속력으로는 날아갈 수 없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빛이나 그림자를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우선 광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광선이나 그림자나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독립적인 광자들의 수없이 많은 별개의 사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 자체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은 광속과는 전혀 무관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이나 그림자가 초광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선이나 그림자는 하나의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별개의 광자들이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별개의 사건들이니까요. 마치 동영상이 프레임이라는 정지된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인다고 착각하게끔 말이에요. 즉, 그림자나 광선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정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광자들이 일으키는 별개의 사건들이 연속되어 이어지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이나 그림자는 초광속으로 이동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정보가 초광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는 것은 광선이나 그림자가 생기는 것, 즉 하나의 광자가 어떠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이 광속보다 빠를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빛이나 그림자의 생성과 빛이나 그림자가 표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광속으로 이동하게 되는 광선은 레이저 포인터와 별들 간의 거리 차이와 광속을 넘을 수 없는 광자들에 의해서 쌍생성 광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는 어렵지만 이 예시를 살펴보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A별과 B별은 각각 레이저 포인터로부터 1000광년씩 떨어져 있고 A별과 B별도 서로 1000광년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레이저 포인터의 궤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바로 A별과 B별의 정확히 중간 지점인 C지점이 됩니다. C지점은 레이저 포인터로부터 직선이니까요. C지점과 관측자의 거리는 약 866광년으로 A별이나 B별이 있는 1000광년 위치보다 134광년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은 A지점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C지점에서 더 먼저 빛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C지점까지의 왕복거리는 866광년의 2배인 1732광년이고 A별이나 B별의 거리는 1000광년의 2배인 2000광년이 되니까요. 따라서 A지점보다 C지점이 먼저 빛나는 것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광선이 쌍으로 갈라지게 되는 쌍생성 사건은 C지점이 아닌 C지점에서 A별 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P지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레이저 포인터의 회전 속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A별을 먼저 비추고 이어서 B별을 비추기 위해 레이저 포인터는 2년의 시간 동안 천천히 회전하는 시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C지점보다 조금은 A별 쪽에 있는 P지점의 광자가 먼저 왕복해서 우리 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거리의 손해와 시간의 이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까 레이저 포인터가 A별을 먼저 비추고 회전하면서 B별을 비추었죠? 그렇다면 A별부터 C지점 이전까지의 모든 광자들은 B별이나 C지점보다 훨씬 일찍 출발한다는 시간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광자들 모두는 최단거리 C지점보다는 모두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하지만 C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멀어져서 손해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일찍 출발해서 벌어둔 시간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찍 출발해서 벌어둔 시간으로 인해 제일 가까운 C지점의 광자보다 우리에게 더 먼저 도착하는 광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의 손해를 일찍 출발한 이득으로 이겨먹고 가장 먼저 1등으로 도착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쌍생성이 시작되는 P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P지점은 관측자인 우리들의 입장과 평면 위에 존재들 기준의 P지점은 달라요. 여기 이 레이저 포인터의 애니메이션을 잠시 볼까요?
편도 거리 기준으로는 P지점 위에 다른 광자가 먼저 도착하죠. 평면 위의 존재들은 광자가 왕복이 아닌 편도로만 도착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왕복에 비해 거리가 멀어져서 손해를 보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므로 평면 위의 존재들의 P지점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수정됩니다. 조금 더 엄밀히 따지자면 쌍생성 발생 지점이나 광선의 속력이나 모두 관측자의 입장과 평면 위의 존재들은 다르게 인식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광선이나 그림자의 이동과 광선이나 그림자의 생성은 별개의 사건이다. 광선이나 그림자는 광속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림자나 광선은 쌍으로 생성되어 서로 멀어져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이나 인과율을 위반하는 현상이 아닌 오히려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까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 재밌는 현상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가 우주의 지도를 그릴 때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3D 프린팅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시죠? 쌍생성 현상이 바로 우주 지도의 3D 프린팅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지도를 3D 프린팅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말이에요.